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깜짝입니다. 자, 오늘은 문자에 대해서 강좌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처음 접하시거나 이제 막 문자 툴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기초 이론을 탄탄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강좌를 녹화를 했더니 세상에 너무 길더라고요. 문자 툴이 그렇게 길 필요가 있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설명드릴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강좌를 세 강좌로 나눠야 해서 재촬영을,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문자 툴은요, 어디 있는지는 다들 아시죠? 문자 툴은 여기, 요 T자 써져 있는 타입 툴이 바로 문자 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자 툴은 쓰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1번 이렇게 비나면에 한 번만 클릭해서 쓰는 방법, 2번 클릭 드래그해서 박스를 만들고 쓰는 방법. 자, 한번 일단 해볼게요. 클릭하면 CC 버전 이후부터만 이렇게 미리 그 글씨가 써져 있고, 그리고 이게 검은색 박스에 흰색 글씨가 아니라요, 검정 글씨인데 블록이 지정된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지정된 면색으로 빈 화면에 클릭하면 지정된 면색으로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운데 정렬로 써진 게 보이시죠? 자, 요거는요, 파라그래프 여기 화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가운데 정렬이 돼 있죠. 얘 때문에 이렇게 써진 거고요. 그 가운데의 기준이 지금 여기 요 점입니다. 자, 이 점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글씨가 써지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클릭돼 있으면 요 점을 중심으로 왼쪽 정렬, 이렇게 클릭돼 있으면 요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정렬로 글씨가 써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두 줄로 써졌는데 이제부터는 문자 패널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패널을 보기 위해서 문자 패널 한번 살펴보시죠. 모든 패널은 어디 있다? 윈도우에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타입의 캐릭터. 문자 패널이 아니라 캐릭터 패널이죠. 문자 패널이 아니라 사실은 문자 패널이라기보단 글꼴 패널이라고 해줘야 더 맞는 거죠. 타입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이 패널은 캐릭터 패널이죠. 자, 선택을 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도비 명조체에, 그리고 글자에 만약에 패밀리가 있으면 여기 나오는데요. 한글은 거의 패밀리로 지정하지 않아요. 물론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글은 용량이 커서 패밀리로 지정하기보다는 아예 그냥 만약에 산돌 고딕 라이트 미디엄 블루다 그러면은 아예 문자를 라이트 하나 미디엄 하나 블랙 하나 이런 식으로 볼드죠. 요렇게 아예 그냥 종류를 나눠서 폰트를 3개를 만들지, 걔네를 하나로 묶어서 패밀리로 만드는 경우는 요즘에는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패밀리 서체는 영문에 훨씬 많다는 거.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요런 식으로 나는 바른 고딕이면 바른 고딕의 패밀리가 이렇게 뜨도록, 요즘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게 바로 저기죠. 글자의 크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보통 여기 PT, 포인트를 많이 써줍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이 포인트가 더 이렇게 통용되고 익숙한 폰트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주고요. 픽셀이나 다른 걸로도 쓸 수 있지만 저는 웬만하면 문자는 포인트로 써주는 게 인식하기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얘는 행간입니다. 행이라는 거는요, 한 줄 한 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요 비나면에 클릭하면 요 줄과 엔터를 쳐서 내려준 요 밑에 줄, 요 사이의 간격이 지금 14.4로 돼 있는데요. 이거 행간의 기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은, 행간은요, 자동으로 120%가 설정이 돼 있어요. 내가 뭔가 따로 해주지 않으면 아마 거의 대부분 120%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갈 텐데요. 왜 120%냐면요, 영문에서
본문용 글씨를 쓸 때 본문이라는 건 일반적인 책자, 잡지 같은 데서 제목 같은 거 말고 글이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가독성을 많이 높이 좀 봐야겠죠. 그럴 때 영문 같은 경우는 120%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본 120%로 설정이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디자인은 주관적인 거라서 100% 일치하는 기준이란 건 없겠지만 한글에서는 보통 130 이상, 140 뭐 이 정도로 써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문용 서체다라고 하면은 12포인트면 뭐 16까지도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커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트래킹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자간이에요. 그러니까 빈 화면에 있을 때 빈자랑 화자, 면자 요 사이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요 사이사이 간격이 그럼 넓으면은 좀 많이 설정해 볼까요? 예, 요런 식으로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내가 띄어쓰기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떨어지는 간격을 트래킹이라고 하고 한글로는 자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커닝이라고 하는데 얘는 한글로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커닝 왜냐하면요. 한글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이에요. 자, 얘는요. 알파벳을 쓰는 글자, 그러니까 로마자, 그러니까 라틴어 기준으로 알파벳을 기본으로 하는 글자들, 꼭 알파벳이 아니더라도 서양 글자들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각이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1번 글자와 2번 글자 사이가 간격이 그 각도가 똑같이 기울어질 때 그 시각적으로 좀 너무 떨어져 보이는 거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자, 특히 이렇게 V랑 A로 써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V라는 글자가 있고 이 V라는 글자에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면적이 이 정도라고 쳤을 때 다음에 있는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그려봤을 때 A라는 글씨가 요 정도 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 V랑 A 다음에 만약에 뭐 L이라는 글자가 온다라고 했을 때 L은 요 정도다라고 했을 때 얘 보면은 V랑 A의 간격이 너무 넓어요. A랑 L은 그나마 L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간격이 그렇게 넓게 느껴지지 않는데 이 V랑 A는 사실상 요 간격 자체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이 간격은 똑같은데 단지 여기 요 남는 공간 요 영역 때문에 V가 이 간격이고 A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남는 공간 때문에 사실상 간격은 똑같은데 시각적인 그런 착시 현상으로 인해서 V랑 A가 나는 띄어쓰기 한 적이 없는데 마치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너무 넓어 보이는 거예요. 특히 뭐 W, A, V 이런 애들이 특히 심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자동으로 그냥 겹치게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띄어져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커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록을 내려보면 옵티컬과 매트릭스, 로만 올리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사실 영어 외의 문자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를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외에 어떤 다른 언어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라틴어, 그러니까 알파벳을 기반으로 하는 서체들은 이 오토가 자동으로 설정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글에는 그러니까 없는 기능이겠죠. 아마 중국어랑 일본어에도 제가 생각하기엔 동아시아 계열의 언어에는 이 기능이 딱히 들어가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닝이 영문 서체를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만들지 못한 되게 퀄리티가 낮은 영문 서체를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이 커닝이 적용이 안 되거나 혹은 이상하게 들어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문서체는 좀 제대로 만든 거를 다운받으시는 게 좋겠죠. 물론 대부분은 다 이 커닝이 자동 설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있는데, 종종 가끔씩 퀄리티가 낮은 영문서체이거나 아니면 한글 서체인데 이렇게 영문으로 바꿨을 때 이 커닝이 적용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문 서체는 그러니까 영문을 쓸 때는 웬만하면 영문 서체를 써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자폭이에요. 글자의 세로 면적. 그리고 얘는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의 가로 면적. 얘가 당연히 넓으면 이렇게 글자가 늘어져 보이죠. 자, 이거는 디자인적으로 딱히 이렇게 뭔가 선호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거의 잘 안 쓰는 기능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디자인적으로 가끔 수정할 때 써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얘는 위첨자 베이스라인을 올려주는 기능인데요. 제가 다자만 선택해서 이걸 올리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베이스라인을 얘만 올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대충 예상하겠죠. 글자에 각도를 주는 기능입니다. 사실 글자에 각도를 준 적이 없진 않지만 얘를 이용해서 쓴 적은 별로 없고요. 거의 이렇게 바운딩 박스로 쓴 기억이 대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얘는 영문서체에 해당하는 기능인데요. 영문으로 글씨를 좀 바꿔놓고, 자, 이렇게 A, B, C, D, F, G를 써놨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내가 뭘 써준다고 해도 올 캡스라고 돼 있죠. 캡스락 버튼을 키보드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대문자만 써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대문자만 써지도록 해주는 기능이고요. 얘는 스몰 캡스, 그러니까 대문자는 대문자인데 작게 써주는 기능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A를 쓰고 A, B, B, C, C 이런 식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얘를 눌러주면 자동으로 대문자로 바꿔주지만 크기로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위첨자, 얘는 아래첨자, 뭐 제곱미터의 그런 제곱을 표현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 아래쪽에 표현하는 게 뭐가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때 쓰는 기능이고요. 얘는 아시겠죠? 밑줄 기능과 가운데 가로지르는 줄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지금은 비활성화 돼 있는데요. 자, 이 샤프는 여러분 문자는요 벡터입니다. 비트맵과 벡터의 기능을 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기초 강좌 2번째 걸 보시면은 아실 수 있어요. 어쨌거나 벡터는 해상도가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자동으로 벡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제가 여기서 1000포인트를 입력해도 인쇄했을 때 깨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샤프 기능입니다. 자동으로 날카롭게 모서리를 정돈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웬만하면 그냥 기본 설정으로 두시고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충 캐릭터 패널에 대해서 정리가 됐죠. 자, 여기 보조 메뉴도 있고요. 여기 타입 툴도 있지만 오늘은 일단은 캐릭터 패널은 여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2번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박스를 만들고 쓰기 방법입니다. 자, 문자 툴을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자동으로 CC 버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샘플 텍스트가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면 샘플 텍스트 없이 그냥 커서만 깜빡이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요 끝부분만 살짝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문단,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문단인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이렇게 자동으로 이게 자동 정렬 때문에 밑으로 알아서 내려간 거지 제가 엔터를 쳐서 내린 게 아니에요. 엔터를 치는 순간 문단은 2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문단을 2개로 나눠 볼게요. 여기 EA라고 써져 있는 여기서 엔터를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C로 시작하는 여기서부터는 문단이 나뉜 거예요. 여기 위에 5줄과 밑에 4줄은 이제 서로 다른 문단이 된 거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단 패널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은 무조건 어떤 정렬을 하던 간에 박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강제로 양쪽 정렬을 해주되 남는 걸 왼쪽 정렬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5줄 같은 경우엔 4줄까지는 양쪽 정렬로 들어가지만 마지막 5째 줄은 맨 마지막에 남는 줄이죠. 얘는 왼쪽으로. 얘도 마찬가지죠. 위에 3줄은 양쪽 정렬이 됐지만 남는 건 왼쪽으로. 그러면은 가운데도 오른쪽도 이해가 가시겠죠? 예, 남는 것만 가운데, 남는 것만 오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남는 거고 뭐고 상관없이 무조건 강제로 양쪽으로 정렬을 시켜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문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쓰는 편집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문은 텍스트가 워낙 많아서 글씨가 잘 정돈돼 보여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문단도 굉장히 많고 잘게 쪼개져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 남는 공간 때문에 되게 지저분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런 디자인,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띄어쓰기가 일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점을 다 감안하고서라도 이렇게 양쪽 정렬하고 남는 걸 왼쪽으로 두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책 본문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좀 있는 그 편집 디자인에서는 요것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특수하게 디자인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종종 써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런데 이거 같은 경우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남는 게 적을 경우에는 띄어쓰기가 분명히 한 번만 들어가 있는데도 굉장히 많이 띄어쓰기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좀 유의해서 써주셔야 되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제가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하지 않고요. 문단에 첫 번째 문단이죠. 첫 번째 문단 아무데나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이도록 두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문단 전체를 이렇게 왼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으로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근데 지금 위쪽 문단만 이렇게 지정이 되고 있죠. 제가 커서를 여기만 놨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전체를 다 하고 했으면 다 같이 됐겠죠. 자, 그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들여쓰기를 해주는 기능,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고, 자, 그리고 얘는 문단의 첫 줄만, 지금 커서를 여기다 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문단에만 적용이 됐죠. 자, 다시 0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요, 문단의 윗부분에다가 9포인트의 공간을 남겨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단이 적어도 2개 이상은 있어야지 티가 나는 거죠. 문단이 1개밖에 없으면 위아래 공간을 몇 개 남기든 얼마나 남기든 안 보이겠죠. 그래서 문단이 2개 이상 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문단의 위에다가 공간을 남기는 거, 얘는 문단의 아래에다가 공간을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사이 공간을 내가 띄우고 싶다라고 할 때 위로 공간을 띄울 거면 밑에다가 적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0이고 만약에 여기다가 위쪽에 있는 문단에 할 거면 여기 아래에다가 해줘야지 적용이 제대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단 패널까지 살펴봤습니다. 텍스트는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업할 것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단 패널을 무시하고 그냥 디자인을 하기에는 꼭 아셔야 되는 기능도 많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첫 시간에는 이렇게 문자 툴과 문자를 쓰는 방법과 그리고 문자 타입 패널, 캐릭터 패널과 파라그래프 패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자를 좀 이렇게 흘려 쓴다던가 아니면 원 위에 쓴다던가 아니면 모양 안에 집어넣는다던가 하게 좀 다양하게 변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디자인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가 뜨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